안녕하세요. 정말일침 황철중 대표고요. 2021년 6월 16일입니다. 오후 2시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의 화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의 화학. 황 대표가 남의 화학을 그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 그 전에 1월 14일 날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이때. 그때 가격이 한 8,000원대였었죠. 그래서 이 폭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월, 3월, 4월, 5월, 6월 한 5달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이 자리까지 거의 와 있죠. 이 자리까지. 자, 그래서 이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남의 화학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한번 또 전에 올렸던 거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얘기하는 부분 한번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봐오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당시에 황 대표가 얘기할 때는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을 얘기 드렸죠. 이렇게. 그죠? 7,500원하고 이 부분.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지지였던 자리였던 부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2016년서부터 이렇게 지지했던 부분. 그리고 2019년까지 이렇게 쳐렸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 잠깐 빠졌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2월 들어오면서 작년 중순쯤 넘어가면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추세가 내려오던 방향을 흐름을 첫 번째 바꾸고 두 번째 바꾸는데 확인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대로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언제냐면 4월달 3월달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더 세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요 구간에서 이렇게 여기 일봉에서 나가는 모습이고 주봉에서 나가는 모습이죠. 지금 이제 주봉 기준을 갖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월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왼쪽 위가 월봉인데요. 그대로 또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7,500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죠. 여기를 보게 되면 고점이 2018년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가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리고 올려놓고요. 이 자리를 더 이상 깨지 않고 다시 눌림을 주고 지지를 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가 작년 이렇게 중순 그리고 하순 그리고 올해 초순까지 넘어가면서 3월 4월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봉에서 나타났던 모습처럼 월봉에도 이렇게 머리를 들어가면서 우상향으로 자꾸 틀어 올립니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일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이렇게 일봉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작년 3월에 코로나 때 저점을 찍었던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여기 7,500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지하장이 형성됐던 자리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던 그림의 방향을 틀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황 대표 강의를 많이 듣고 계신 분이라면 이런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뭔가 여기를 지지를 하다가 7,500 부분을 지지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그랬듯이요.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여기를 지지 삼죠. 다시 이 지지를 저항으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지지 삼아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4월 달 들어와서 올해 2021년 4월 들어오면서 이 변화가 주기 시작하는 이 지점이 그리고 보시면 거래가 하나가 터져주면서 누군가가 올리기 시작하죠. 그 지점이 지금 이렇게 동시에 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십자가로다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그래서 월주일 동시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게 되면 7,5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좀 더 보기 좋기 위해서 흐름을 저점 대비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깨지지 말아야 될 동선이 바로 요쯤에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파란 선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그리면 요게 이제 채널 우상향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던 주가 흐름이 내려오는 주가 흐름이 이렇게 내려오기만 하는 주가 흐름이 이제 반대로 틀면서 우상향을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000원하고 여기 8,000원하고 7,500원은 엄청 중요한 거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남의 하락은 계속해서 가던 방향을 타고 즉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죠. 만약 설령 내려와도 이 5, 6, 7, 8번의 이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면서 13,000원 부분까지 열리고요. 그 다음에는 13,000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더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남의 하락은 지금 흐름이 변곡을 만들어 놓은 지금 위치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월봉에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바꿔놓기 시작했는데 이 기준을 뚜렷하게 지지였던 자리를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지지를 바꿔놔서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7,500원을 기준으로 되게 잘 만들어놨고 지금 현재 1750원이잖아요. 그러면 750원 정도 보면은 얼마냐면 한 10% 아니 한 30%, 20%에서 30% 정도가 이격이 벌어진 거죠. 소위 말해서 이 기준점 4번, 5번, 6번의 기준점에서 주가는 이만큼 한 약 30% 정도는 멀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요 범위가 리스크 범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금 들어가신다라면 조금 비싼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약간 추격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들어갔다라면 지금 현재 잘 흐름을 타고 있는 거죠. 흐름을. 그러면 여기서 적어도 한 8,000원, 9,000원, 만원 정도에 들어가신 분이라면 그냥 들고 한번 이렇게 여기까지 볼 수 있겠지만 신규 진입을 노린다라면 지금 가격은 너무 비싸져 있는 상태죠. 이런 점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분석하는 게 차트 분석. 바로 가격 분석이 되는 거죠. 가격 분석.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리스크의 구간이 지금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위험 관리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남의 하락은 조금 비싸져 있는 겁니다. 신규 진입을 보신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13,000원까지 열고 보면서 천천히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범위가 검정색과 검정색 범위가 우상향으로 치고 나갈 범위가 되겠죠. 이제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 열린 공간은 전고점 하면서 이렇게 열리겠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남의 하락은 지금 조금 비싸져 있긴 했지만, 그러면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남의 하락은 이제 눌림이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이 기준을 잡아서.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그리자면, 요 그림은 7,500원은 요 기준을 바뀌지 않겠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다시 이런 기회를 준다면 신규 진입은 차라리 여기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예 비싸게 잡으려면 당연히 이 흐름 있죠? 이 흐름을 넘어가는 오버슈팅 구간을 들어가야 되겠죠. 차라리 얼마? 12,500원에서 13,000원을 뚫고 넘어가서 지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오버슈팅의 구간을 보고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려와서 눌림을 주고 들어가는 이 부분을 기회가 준다면 한 번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냥 올라가서 이렇게 눌림을 줘서 12,000원, 13,000원 넘어가서 안착을 한다면, 소위 말해서 여기 진입은 파동, 교차 파동이라고 하죠. 교차 파동 상승 변곡의 출발점이었죠. 여기가 출발점. 그리고 그 출발점이 돼서 지금 자연스럽게 채널을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2,000원과 13,000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하게 되면 이 구간은 오버슈팅이 보게 되겠죠. 오버슈팅 변곡이 되는 거고, 만약에 내려와서 기회를 줘서 여기 7,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8,000원, 9,000원 내려와서 여기 턴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게 바로 눌림이 되겠죠. 눌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매매를 하면서 이런 상한선 하나를 정립 안 해놓으면 지금 1750원을 보고 판단할 때 이게 좋아지고 있는지 싸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서 갈피를 못 잡을 거야 아마. 이런 점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그러는 동안 남의 화학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만 한번 볼게요. 거래소에 그 상장돼 있고 소형주로 분류가 됩니다. 화학입니다. 화학. 남의 화학은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시가총액은 5,315억인데요. 거래소의 소형주 치고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5천억이면 중형주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좋다는 얘기죠. 반대로. 자, 그래서 여기서요. 남해화학 아주 기본적인 걸 한번 볼게요. 남해화학을. 그동안 이제 좀 전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했다면 이번에는 아주 기본적인 걸 한번 보자고요. 자, 2020년 작년에 이 구간이죠? 요 구간이죠? 요게 이제 분기 실적하고요. 연간 실적을 한번 병행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재무정보를 잠깐 보게 되면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2,700억, 2,200억, 2,100억 조금 줄었죠. 이렇게 줄다가 이번 분기는 조금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좀 개선이 되죠. 그래서 아마 올해 1, 4분기에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조금 주는 모습이었다가 뭐 크게 주는 건 아니죠. 그러다 개선이 되는 모습이 현격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머리를 들어가는 모습이 다 이런 영향이 아닐까 싶고요. 흐름상. 자,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 보면요. 보시면 어때요? 2018년, 2019년, 2020년 넘어가면서 1조 2천억, 1조 2천억, 1조 2천억 가깝게 하다가 작년에 조금 줄었어요. 그죠? 그러나 영업이익이나 당기 수익은 꾸준히 괜찮아집니다. 이런 정도의 매출액 구도를 갖고 있을 때는 뭐 이런 회사를 조그만 회사다. 뭐 이게 뭐 갑자기 취약해서 그냥 확 꼬부라질 회사다. 이렇게 판단되진 않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얘가 오히려 내려와줘서 의미 있는 자리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지지해서 넘어간다면 오히려 이게 좀 전에 살펴보신 눌림을 주는 거죠. 눌림. 항상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보자고 하는 말도 그 말인데요. 일봉을 조금 더 이제 크게 이렇게 좀 제가 당겨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가장 강력한 기준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얼마냐면 여기 7,500원 선, 이 선을.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금 튼튼하게 지지를 했잖아요. 이렇게. 지지를 받다가 코로나 때 빠졌다가 다시 뚫으니까 다시 지지가 됐죠.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다 다시 지지가 되고 올라왔다 만약에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눌림을 준다면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눌림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만 이게 만약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처지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뻔히 이제 보이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탈하게 되죠. 이 흐름을. 그러면 이 흐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공간이 떠버리죠. 이 공간이.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오차범위 애매한 자리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가 기회를 준다면 저런 실적 내지 그 매출 구도를 가졌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 부분 안에서 돌아만 준다면 얼마든지 눌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 사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게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을 타락할 거예요. 분명 여기까지. 그죠? 열려있는 그 흐름 자체가 여기 열려있는 공간이 이렇게 보시면 12,000원에서 13,000원 공간이 보이잖아요. 차라리 여기를 넘어가서 그런 매출 구조가 괜찮다면 오히려 비싸더라도 오버슈팅 하고 난 다음에 사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되는 거. 대신 얘가 여기 그러니까 눌림을 주고 돌아가는 모습 내려오던 올라가든 간에 이 구간에 들어봤을 때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내용, 즉 매출 구조랑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은 양호하게 잘 진행되는지 이런 점은 체크 포인트를 하면서 봐야 되겠죠. 아무튼 남해화학은 지금 들어가게 되면 조금 비싼 자리고요. 눌림을 주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비싸질 때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남해화학 쫓아다니지 말고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또 볼게요. 쭉 보면 여기 5월 26일 날 이런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기사냐면 공매도 거래 급증이다. 이런 게 하나 나오고요. 특징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크게 뭐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그죠? 없죠?
그냥 뭐 그만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뭐 특별히 악재가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혹시 주가가 내려오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뉴스 정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부분 참고하되 아마도 매출 구조 자체가 워낙 튼튼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다 하더라도 이건 눌림에 가까운 이야기에 가깝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저 같으면은 눌러줄 때 한 그 10,000원에서 8,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틀어준다면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달 올해 1월달에 황 대표가 얘기했던 이 부분이었죠. 여기서 얘기하고 지금 알고 보면 한 많이 올라왔죠. 한 20-30% 올라온 상태에서 두 번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는 혹시 갖고 가셨다 그러면 분할 청산을 좀 해주는 게 낫겠죠. 왜냐면 여기를 보세요. 월봉을 보게 되면 틀기 시작했던 자리거든요. 이게 여기가 이렇게 그죠? 꺾기 시작했던 자리라서 이렇게 눌림해 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올라가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갈림길이기 때문에 한번 눌림을 주거나 아니면 이대로 올라갈 분기점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려올 걸 대비해서 혹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반은 청산해주고 반은 오히려 밀어줬을 때 다시 그 반을 재진입하거나 아니면 12,000원, 13,000원 안착하고 오히려 오버씩 날 때 그때 추가해버리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건 하나의 이제 파동을 이용한 방법인데 그대로 황 대표 지금 너무나 잘 가니까 그냥 홀딩 할래. 황 대표 말 맞다나 여기 최소한 13,000원 부분까지 난 보고 있으니까 그냥 홀딩 할래. 아니 좋죠. 당연히 좋죠. 왜냐면 흐름이 지금 지장이 없죠. 이거 흐름이 잘 타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적어도 이 흐름을 그냥 타고 그냥 그대로 고를 부를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흐름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저항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지지에 대한 기준, 그 다음에 주가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왜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위에 놓을 때 얼마큼 떨어졌느냐. 그게 리스크 범위, 즉 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이라는 거죠. 그 폭이 너무 넓으면 손실도 커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럼 비싸져 있다. 그런 데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간다. 이런 개념을 쓰게 되면 남의 화학의 위치는 대단히 중간쯤, 즉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죠. 그래서 많이 비싸 있고 여기 검정색 기준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2,000원, 13,000원 이렇게 되면 현재 주가 위치는 거의 중간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눌림이 들어오는 폭하고 기대 수익의 폭하고 거의 중간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눌림을 주고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든지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지극히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이 남의 화학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라고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 거니까 지극히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